5060은 잠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잠이 준다 뭐 이 뜻인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성완종 의원입니다. 최근에 성일종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혼동했는데 성일종 의원인데요. 5060 세대가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경계병 정도로 설수가 아니냐 이런 걸 얘기를 처음에 꺼내놨어요. 그런 걸 좀 추진하겠다는 거죠. 성일종 의원의 얘기였는데 이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5060에 관련되는 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죠.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 군무원처럼 제도로 약간 법을 바꾸어가지고 경계 근무라든지 아니면 특수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060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이 들면 잠이 부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근거 중에 하나로 되는데 오늘 신윤영 의원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시니까 아마 이런 걸 다루시는 의사시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5060의 희망, 그러니까 이른바 뭐 따지면 희망군 복무예요. 뭐 재입대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5060은 잠이 없어져서 장점이 있다. 뭐 경계 근무석이 좋다 이런 건데 의사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아니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5060은 예. 노인이 아니에요. 어. 예, 아직은 젊으시고요. 이제는 예. 노인의 개념을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65세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정말 70대 후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건강 노화가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 우선은 그래도 노인이 되면은 이제 일찍 깨어나시기 때문에 잠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긴 하는데 예. 물론 생체에 리듬 변화가 생깁니다. 노화가 되면서. 그러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밤에는 분비가 돼야 되는데 줄어들다 보면은 이게 잠이 좀 줄어요. 아, 그 노화 현상입니까? 예.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깨어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예. 그것은 수면의 질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안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을 자게 되고 결국에는 피로가 누적되면 낮에 그래서 낮잠 자시는 노인분들도 꽤 나이 상당히 든 분이 있습니다. 낮에 이렇게 약간 조는 모습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인이 되면은 불면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예. 이거는 극복해야 되고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자연스러운 노화이기 때문에 잠이 줄어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금 성일종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꼭 50대, 60대가 아니라 뭐 40대부터 해서 약간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뭐 입대를 다시 해서 군복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병력 자원이 부족하니까 5060 세대를 체력적인 측면에서 군복무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군대를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강도로 훈련을 받고 이제 보초를 써야 되고 그런지에 대한 그런 감각은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인체 그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예. 뭔가 중등도 강도가 아닌 가벼운 경도의 강도의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파트타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명히 사회적으로 있다. 왜냐하면은 사회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지 치매도 덜 걸리시고, 예, 인맥 관계도 되시고 그러면서 이게 고립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익도 일부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인가 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가 공방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것이 군대 병력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증은 해볼 필요가 있다. 군복무는 남성분들은 뭐 되게 하셨으니까 약간 강도가 있는데요. 군복무는 훈련도 받으면 이거 강도가 꽤 세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주장이 나서 지금 굉장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자, 오늘 얘기 아까 성일종의 오늘 얘기 들어보셨는데 어제 이제 뉴스와이드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히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이가 50대 이렇게 또 60 초반에 계신 분들이 건강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뭐 재입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자리로서의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운영을 일부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알려지면서 반응들이 꽤 뜨겁게 나왔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나온 반응인데 군 경계 근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차라리 병역 나이를 5060으로 하고 젊은이들은 일을 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그리고 잠도 없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인다는 거겠죠? 근데 경계 근무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좋다고 찬성하는 의견도 꽤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또 약간 좀 비판적인 의견도 꽤 많이 나왔다군요. 자, 오늘 패널분 중에 남성분이 3분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이 오늘 패널분들의 연령을 보니까 해당이 돼요. 5060에 지금 다들 3분 모두. 자, 개인적으로 이 주장, 송일종 의원의 주장에 찬성하시는지, 그것은 곧 희망 복무, 희망 재입대할 의사가 있으신지하고 동일시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최경철 의원부터 찬반 의견 주시죠. 아니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 의사가 예,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예.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아니 제가 그 지난 4월 말에 그 해병 1사단장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 해병 1사단은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유명한 거기인데 그곳. 예. 지금은 예, 주일석 사단장이 그 지금 사단장으로 계신데 그때 점심을 먹으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지금 해병대도 과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이랬는데 저출산이 워낙 심하니까 해병대조차도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럼 원래 원하던 만큼 충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충원은 지금 되지만 지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병사가 안 아무래도, 들어오겠죠. 해병대 같은 아무래도 경우는. 경쟁이 좀 높으면 더 그렇습니다. 괜찮을 텐데. 뭐 지금까지는 아직 괜찮지만 미래에는 약간 병역 자원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사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앉은 분들이 5060들이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자. 뭐 우리가 그 해병대를? 그러니까 5060 하면 되겠네 이런 농담조도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병역 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해병 1사단에 가서 깜짝 놀랐는 게 예. 밥을 먹고 나니까 저희 군 생활할 때는 짬을 식히고 식기를 저희가 직접 닦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뭐 다른 용역이 하는가 전문 용어 쓰였어요. 짬이라는 전문 네, 용어를. 그 다른 분들이 하더라고요. 병사들이 하지 않고. 위탁. 그렇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내에도 지금 상당 부분 용역이 많이 들어와 있고 병사들이 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5060의 병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꾸 저출산이라고 땅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지금 경력 비단절 여성 근로자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병역 자원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지금 그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도 완전군장하고 같이 병사들로 뜁니다. 그분들이 506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0이죠. 그러니까 50입니다, 체력적으로는 아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이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저도 뭐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뛰는데 어쨌든 50은 정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히 60들도 뭐 굉장히 뭐 요즘 뭐 예, 60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경철 의원께서는 재입대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되면 나는 의사 있다. 자, 그럼 건너편에 가서 소영주 소장님은 혹시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찬반 의견 주세요. 입대 지원서를 갖다 드려야겠어요. 갑자기 물을 드시더니 기침을 하고. 아니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오. 저기 성일종 의원이 저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는 게 참 그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잠이 없으니까 5060을 데려다가 경계 근무를 세운다. 지금 어쩌다가 보수가 이렇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 희화화됐는지 모르겠어요. 최혜병 특검부터. 안보에 대해서 진중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병제라든지 용병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모병 용병제를 혼합을 하거나 예. 그런 대안으로서의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5060은 잠이 없어요. 그리고 팔팔하니까 경계 근무 쓸 수 있어요. 무슨 지금 지금 근무 서는 게 아파트 순찰 도는 겁니까? 군이라는 특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을 위탁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준다 하더라도 예. 훈련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훈련이 전제가 경계 돼야죠. 근무가 그냥 뭐 후라시 들고 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리 가세요. 누구십니까? 전화해서 여기 저기 쳐들어서 이 정도입니까? 술락군이 아니잖아요. 총을 발사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진을 굳히고 나서 뭔가 몇 분 정도는 버텨주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장이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5060과 잠이 없다는 걸 연계시켜서 왜곡이 그렇다.
외국 용병제예요. 그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쌓아왔고 예. 나이가 들어서도 군에서 그런 훈련과 어떤 전투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예. 저는 저는 정말 좀 대안을 제시한다면 모병 플러스 용병제로 같이 가자. 그래서 과연 일자리 부분도 예. 5060 이 부분에 뭐 40대까지 재입대 의사를 하는데 이게 직업적으로 용병을 할 수 있다면 테스트를 통해서 채용을 해서 투입을 할 수 있어요. 예. 무슨 잠이 없다고 5060이에요. 잠이 없으면 7080을 하시죠. 차라리.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들어봤는데 찬성과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두 의견 나왔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은 찬반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찬성이고 이 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숙명입니다.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군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랫동안 육해공군 60만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예. 50만이 간당간당합니다. 전방에 많은 지금 사단이 지금 폐지가 되고 전방 훈련소도 지금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저출생으로 인한 어떤 군의 어떤 그 규모의 위축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텐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예. 크게 보면은 지금 또 이제 여성 어떤 징병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 또 미군 같은 경우도 미국도 미군사 상원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를 논하기 전에 예.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논의되는 게 바로 성일종 의원이 이야기했던 시니어 아미입니다. 시니어 예. 아미. 오히려 이제 좀 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다시 군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현주 소장이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한 맥락이 다시 40대 이상이든 본인이 발런티어로 원하면 하겠다는 그런 의미하고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단지 저는 단순히 잠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예인 거고 예. 체력에 따라서 예. 조금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센 어떤 분과에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든지 예를 들면 그 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계 중에 또 후방 부대의 어떤 경계라든지 얼마든지 그 체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가가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전자전이기 때문에 예. 과거 같은 아주 또 고난이도의 어떤 체력보다는 그 노하우가 더 중요한 어떤 군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는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 성일종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도 약간 설명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일자리 창출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발생된 어떤 부가적인 어떤 효과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안보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병력 자원의 대안을 마련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외국 사례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 찾아보시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전시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안 끝나고 있죠. 그리고 중년병들이 있대요. 근데 굉장히 좀 지쳐 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평균 연령이 약 43. 평균이 43이에요. 이렇다면 이건 그 이상도 많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 최전방 자원을 해서 2년간 분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기 보면 50세 병사와 55세 병사 여기 50세대 입대했네요. 여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전쟁 첫날에 입대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거다. 지쳤다는 거네요.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 55세입니다. 이름이 올렉산드로 아바네소프. 20살짜리 애들이 싸우는 것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들어왔다. 또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근데 이거 홍석준 의원님. 네.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게 여긴 전시 아닙니까? 완전 비상 상황이라서 군이 부족하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고 징집하고 만 자원 받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체 인구가 한 4천만이 좀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러시아가 한 1억 5천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인구라든지 병력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전 국민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지금 이제 참여를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사례가 50세, 55세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또
뭐 그 서방의 또 지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보면 드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최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한 그런 어떤 저력으로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젊은 이들은 공부라든지 좀 일하게 하게끔 하고 오히려 장년층이 저렇게 나가서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어떤 분단 국가로 국가 안보 면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장년층의 군 입대 이 문제는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우크라이나 얘기는 좀 과한 비교입니다. 전시잖아요. 전시죠. 전시. 대한민국도 전시에는 향토해비군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십만에 그리고 뭐 민방위도 투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나라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좀 어떤 이 그 병력이 줄어드는 수, 인구 감소와도 좀 연계가 돼 있긴 하지만 결국엔 최첨단 현대화 장비를 통해서 결국엔 전쟁이 보병전이 아니라 공중전과 여러 가지의 전자장비를 통해서 하는 그쪽으로 현대화하는 방안을 첫 번째 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게 부족하면 용병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플러스 외국 용병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끄덕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송일종 국방위원장 하는 말은 재입대예요. 사실상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50, 60을 겨냥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희화화되는 느낌이에요. 안보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좀 말씀하세요. 반론을 하면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징병제와 어떻게 보면 모병제를 혼합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징병제는 일반 병이고 모병제는 하사관 내지는 어떤 장교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우리 희망이 일단 겁니다. 커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개병제 원칙에서 이제 모든 일정 나이 이상의 어떤 남성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일반 병에까지 모병을 허용했을 때는 우리 국민의 어떤 정서상 그러면 누가 그러면 군대를 가겠느냐? 이게 혹시라도 또 소득계층에 따른 어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 굉장히 국민들 간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예. 아니라 굉장히 어떤 징병제의 어떤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일반 병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처럼 좀 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서 모병과 징병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런 그 모병제 부분들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병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라고 하면서 최소한 그러면 하사관들의 수를 더 늘려서 따지면 그게 모병제지만 하사관은 전투병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디테일을 좀 추구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국방위원장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그걸 다 배경으로 해서 하신 에이, 말씀이죠. 무슨 소리예요? 잠이 없어서 지금 확실히 대단히 경기공부 안 논쟁적 되잖아요. 이슈예요 지금요. 지금 뭐 계속 공방을 주고 가신데 여기서 잠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사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성 국무부 주장하신 분까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준석 의원인데 물론 한정을 했죠. 그래서 약간 여성 희망 복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이런 직종의 공무원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여성분도 군 복무를 하세요. 끝난 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도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여성 희망 복무인데 오늘 패널 분 중에 유일한 여성분이 신현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아, 예, 아무리 희망 봉부를 하더라도요. 법률 개정으로 가야 되고요. 국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희망 봉부를 결국에는 이게 지금까지는 군 장교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병사로 근무하게 된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일반 그 남성들처럼 일반 사병으로 근무하게 되는 예,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여성들이 봤을 때는 여성도 군 복무에 참여하면서 성차별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우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걸 쉽게 허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가임기 여성들 지금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시기에 있어서 군 입대
이때까지 하나의 또 고려 대상으로 된다면 예.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더 마이너스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권 안에 병역에 대한 의미를 왜 여성을 끌어들이느냐 이거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 희망 복무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예. 뭐 지금까지는 이 군입대 얘기하고 군복무 얘기하면 군 가산제가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이다라는 여성계의 그런 비판에 예. 뭔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에 대한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에는 여성 남성의 이대남 이대녀의 갈라치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노인 얘기 나오다가 여성 얘기 나온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해결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듭니다. 주장의 대표적인 정신이 이준석 의원이죠.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아까 이제 5060 경계병 뭐 이거잖아요. 저 성일종 의원의 그 주장의 골지는 그 요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대안 같은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효율성이 있는 거는 한 30대, 40대 중에 기술 전문군으로서 통신대대나 아니면은 이제 기갑병 이런 쪽에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5, 60대 되신 분들에게 아무리 열기가 뜨겁다고 해서 후방 부대를 군인으로서 임무를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최영철 의원께서는 3040세 전문특기병 양성이 더 낫다 차라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3040 전문 특기병 그리고 5060 경계병 모두가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랍니다. 북한도 지금 우리가 해병이 워낙 강하니까 예. 해병의 상륙 작전을 두려워해서 해안에 엄청나게 많은 경계병을 두고 있대요. 근데 해병이 때가 무서워서 해안에 경계병을 그렇게 많이 두면 예. 당장 병력이 너무나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뭐 식량이나 피복 이런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이 병력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북한은 사실 저출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만큼 이것이 글로벌 추세입니다. 이 모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활짝 열고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뜨거운 주제입니다. 확실히. 굉장히 민감하고요. 뭐, 그러니까 5060 세대 남성, 여성, 그리고 사실 또 외국인 얘기도 있어요. 뭐 일정 기간 군복무하면 시민권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